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도 오늘 이번 시즌 전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즌에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좀 현재 장이 좋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신중해지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종목 추천해 주실 예정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2분기에 1위를 기록한 만큼 약간 다소 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증시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가 다시 급락장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손실 보기 쉬운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 9월, 10월 급락했을 때만 해도 가장 큰 이슈인 미중무역 분쟁이 가장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소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와 그리고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제외하라는 발언을 어느 정도 압박을 보이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달 정도 6월부터 7월까지 2달 정도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반등장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빠져버린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0%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치주나 실적주 그리고 이러한 성장주를 등 모든 여러 분야 종목에 대해서 추천 종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 상황에서는 그날 이슈 흐름을 보면서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좀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로 좀 당분간 반등장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초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뭐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시 상황에서는 저 역시도 약간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의 뭐 비중 100%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마다 한 20-30% 정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현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고 하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성향으로 투자자를 나뉘는데 먼저 중장기적으로 좀 약간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라면 현금을 확보하시고 난 뒤 충분히 그 반등장이 그때 나가서야 보인다면 그때 추가를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2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M&A 그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 확보 등 이러한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이슈들이 터지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관심 있게 유념 있게 보시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KPM 테크입니다. 이 KPM 테크는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그 표면 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 기계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표면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 품목으로는 표면 처리 약품과 그리고 전자동 도금 설치 장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신규 사업으로 항 바이러스 기능성 섬유, 그리고 네오플로 마스크 등을 개발하는 등 항 바이러스 섬유 산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표면 항암제 파이프라인 등을 보유한 신약 개발 회사인 AB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이 자회사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동사의 주 사업인 국내 표면 처리 업계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대만 등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전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시장은 관련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 동사각 가격 및 품질뿐만 아니라 KPM 테크의 이 국내 업체 인지도도 갈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현재 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와 그리고 내달 2일에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이슈가 있는 만큼 일본 파우치 필름 규제 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TL 첨단 소재 이 KPM 테크가 이 BTL 첨단 소재의 지분을 33%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파우치 필름을 제2차 제재 품목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LG 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파우치 필름을 국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들과 협업을 어느 정도 합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전문 제조업체인 BTL 첨단 소재 지분을 보유 중인 이 KPM 테크가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KPM 테크가 총 150억 원의 규모를 투자해 이 BTL 첨단 소재를 지분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일본 수출 제한 이슈가 생기면서 1년여간 하락 조정 이후 저번 주부터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제한 이슈와 관련된 그리고 섹터군들이 지금 현재 순환 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 추가 제재가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은 이 비혈관용 스텐트와 그리고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성장에 따른 신규 시설 투자와 그리고 신사업 진출 다각화를 통한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줄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 비혈관 스텐트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 관련 스텐트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고 이 대장 관련 스텐트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어 독보적인 1위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혈관 스텐트를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비혈관 스텐트 시장에서 탑5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그리고 7개국 국강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 일본 시장에서는 각각 올림푸스사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사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매출 성장률 약 30%를 목표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국내외 시장의 신규 거래처 확보 노력으로 작년 매출은 약 31% 그리고 영업이익은 175%가 증가하는 큰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다소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남은 2, 3,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매출 증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35억 원 규모인 이 공장 증설 등을 위한 건물 신축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다중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비혈관 스텐트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세석기 시장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뇨기과 세석기 시장은 국내에서 1위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미용 장비 및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한 제품은 이 전기적 저주파를 이용한 개인용 저주파, 그리고 개인용 EMS와 그리고 EMS 수트 시스템, 이런 게 있고, 이 미용에 특화된 미용 장비 개발을 통해 피부 미용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혈당 측정기까지 업을 확장한다고 공시하였고, 이를 위한 관련 M&A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개인용 혈당 측정기와 검사지, 그리고 스마트폰 제품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1호 1차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불매 운동 수혜와 함께 오늘 21%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속옷 쪽에서 좀 불매 운동 수혜가 강하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대신에 이 쌍방울 제품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쌍방울도 최근 신성통상과 같은 약간 다소 같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성통상도 이 의류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쌍방울도 자체 브랜드인 이트라이라는 이 속옷 브랜드가 일단 런칭을 한 만큼 일본 수혜 불매 운동주로 부각을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신규, 어떻게 보면 오늘 급상승한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좀 다소 유념 있게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앞서 윤여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근 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새로운 시장, 이 새롭게 떠오를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쌍방울이라는 새롭게 급등한 이 종목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출 제한 이슈가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유념 있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아무래도 급상승한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고점 대비 다소 부담스러운 주가가 현재 부담스러이기 때문에 한 며칠이나 아니면 몇 일 좀 유념있게 보시고, 눌림목에서도 좀 한 1,100원대에서 1,150원대 이 눌림목이라는 구간도 좀 유념있게 보시고, 지금 매물대도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일부 지금 가격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구간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비중을 너무 그렇다고 50%라기보다는 50%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